판사를 했던 겁니다. 하지만 신진우 판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쓰레기이고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줬습니다. 신진우 판사가 이 재판했죠. 1심 재판. 예, 그런데 이 판사에 대한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검찰이 조작한 거로 재판을 한다. 과거에는 이런 판사들은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의자를 만들었다. 그리고 새로운 판사가 그 자리에 앉게 했다.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? 재판에 대해서 불만이고 이게 잘못됐다 하면 항소하면 됩니다. 그런데 그 재판한 판사를 가죽을 벗긴다고 합니다. 이거는 개인에 대한 모욕이고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 얘기 들으셨어요? 언론으로부터 들었습니다. 이거는 재판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.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고 정말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준비한 3위를 만나보겠습니다. 판서 바꾸라라고 성토했던 민주당 의원. 그 전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. 이현정 의원. 네. 그 신진우 부장판사. 기억하시겠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대북 송금 의혹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하라. 이거 사법부에 대한 도전 아니냐.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국감에서 좀 등장을 했어요. 요즘 뭐 저희 패널 하기도 참 힘들지만 참 판사하기도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. 예전 같으면 정치권이 어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양측이 그래도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고 가급적이면 사법부는 이제 건드리지 않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수사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법원 앞에서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법원과 검찰 앞에서 시위하고 판사들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게 이제는 뭐 일상화돼 버린 것 같아요.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일부 뭐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는 거야 뭐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항상 지금 민주당의 패턴을 보면 일부 지지자들이 이제 검사나 판사들에 대한 이제 시위와 이런 걸 합니다. 그러면 이게 다시금 이제 국회로 들어와서 판사 탄핵을 구체적으로 이제 아마 의원들이 추진하는 이런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. 아시겠지만 지금 검사들에 대한 탄핵 지금 하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위자들이 시위를 하고 또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받아서 바로 이제 탄핵으로 이어지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것도 똑같은 패턴을 밟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지금 이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앵커께서 이야기했듯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이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판사에 대해서 교체를 해달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이미 했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수원지법에 합의부가 2개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냥 본인이 맡은 게 아니라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본인에게 이 사건이 배당이 됐어요. 자, 그런 거를 지금 또 딴 데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재판부에서 이유 없다라고 기각을 한 바 있습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런 주장하니까 지지자들이 가서 또 시위를 하고 있고 이 시위가 또 이제 확대가 되면 아마 이제 일부 뭐 국회의원들이 아마 구체적인 탄핵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완전히 이제 훼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앞으로 이것들이 이제 시위가 격화될 경우에 또 판사 탄핵이라는 조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것만큼은 고리를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모로 11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들이 분수령이 될 텐데 반면 민주당 의원 가운데는 아예 대북 송금 재판부를 국감 자리에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까지 나왔습니다.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. 그러면 그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는 대북 송금 목적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심정과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판사가 이 본인이 한 판결에 대해서 다시 그 같은 사건을 담당을 했을 때에 똑같은 그런 판결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한데 공정한 재판을 할 그런 의무 그리고 예단을 가지지 않고 재판에 임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다. 종전 사건하고 새로운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 것 같습니다.
뭐 무작위로 돌렸다면서요.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뭐 무작위가 아니더라도 가장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부장판사 아니냐. 이거 수원지방법원장은 재척사유 아니다. 별개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재판부가 합의부가 2개밖에 없는데 2개를 그 무작위로 돌렸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공정한 그 추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지금 방금 전에도 그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이 사건은 새로운 사안이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별개의 사건이 될 수 있죠? 이미 신준우 부장판사를 통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. 그 과정에서 나온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그 대표를 기소했고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심리를 하겠다라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별개의 사건을 놓고 볼 수 있는가? 이미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이화영 그 부지사의 사건을 그 심리하면서 나름의 유죄 판결을 어떤 심리적으로 확증적 그 어떤 편향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까? 예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재판부를 다른 재판부로 바꿔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. 어쨌든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분에게 이미 갖고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이재명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심리를 알겠습니다. 1년 이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확증 편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.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뭐 저는 새로운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수원지법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그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아니면 국감에서 또 이재명 대표 방탄하는 거 아니냐. 왜 재판부 바꿔달라는 얘기까지 기각이 된 사실을 왜 또 한 번 얘기하냐.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.